네, 안녕하십니까. 대장간입니다. 오늘은 실린더의 마모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측정하기 전에 어디를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. 우선 실린더의 축방향, 측방향, 이 축방향, 그 다음에 스커트 부분이 있는 이 측방향, X, Y를 측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중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사점, 하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상중하를 측정을 할 텐데 이걸 제가 이제 A, B, C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실린더 하나를 측정을 하는데 총 6번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. 6번을 측정해서 어떤 값을 뽑아낼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실린더 마모량,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실린더 마모량을 이제 체크를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진원도를 측정을 할 거예요. 원에서 얼마큼 벗어났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상중하를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테이퍼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뽑을 건데, 자동차 정비기사나 이런 자격증 시험 볼 때는 그냥 실린더 마모량만 체크를 해요.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. 이거는 이제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실린더 마모량은 이제 측정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, 정말 중요한 게 이 진원도, 그 다음에 테이퍼입니다. 진원도와 테이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.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. 먼저 우선 버니어로 이 내경을 대충 측정해요. 네, 그러면 한 14.80이 나와요. 그러면 이 MB를 한 75mm, 75mm짜리 MB를 장착을 합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미터에 75를 세팅을 해요. 75로 세팅을 하고 얘를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얘를 0점을 맞춥니다. 네, 이렇게 0점을 맞추고 작은 바늘이 1에 있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, 두 번째 거를 할 건데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울게요. 그래서 측방향을 먼저 상중하를 측정을 하겠습니다. 먼저 상사점 부분, 네, 플러스 3칸, 그 다음에 중간, 중간은 11칸, 얘는 10칸, 자, 3칸, 11칸, 10칸, 이제 축방향, 네, 얘는 거의 0이네요, 0. 네, 0. 그 다음에 중간 부분, 중간 부분은 2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하사점, 네, 여기도 2가 나왔습니다. 여기 상은 0, 2, 2. 여기서 3은 0.03이에요. 0.03. 네, 마찬가지로 얘는 0.11, 얘도 0.10. 얘는 0이고, 얘는 0.02, 0.02예요. 이 다이얼 게지가 기준점이 75mm에 1이 기준점이었어요. 여기 숫자 1이. 그런데 왼쪽에서 0을 못 왔기 때문에 이걸 다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값은, 네, 이쪽이 스커트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축방향. 그러니까 실제 값은 얘는 여기 75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75.03이 되는 거예요. 이 값이 75.11, 얘는 75.10, 얘는 75.02, 75.02. 얘는 그냥 75가 되는 거예요. 그냥 75. 75.00. 네, 이렇게. 지금 마모가 제일 많이 된데 여기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데가 75.11, 가장 넓잖아요. 그러면 마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거죠. 실린더 마모량은 가장 큰 값인 75.11,
75.11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요거는 네,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, 자, 진원도는 x에서 y를 빼면 돼요. 그러면은 지금 얘는 상 쪽의 진원은 얘가 0이니까 그냥 0.03이 되는 거죠. 네, 0.03. 그 다음에 중은 0.09가 차이가 나는 거고, 얘는 0.08이 차이가 나는 거죠. 진원도를 할 때 보통 마모가 가장 큰 부분을 찍는데, 얘는 지금 한번 긁혔어요.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마모가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. 가장 큰 값인 여기서 0.09, 네,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요거를 이제 평균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0.03, 0.09, 0.08을 평균을 내서 이제 진원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매뉴얼마다 조금씩 달라요. 가장 큰 값인 0.09를 하고 평균 값을 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진원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는 A에서 B, 그러니까 이 0.09에서 0.03을 빼면 0.06이 되죠. 그렇죠? 0.06.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C, 0.08에서 0.03을 빼면 0.05가 되죠. 얘는 0.05. 그리고 이 1번과 2번을 빼면 이제 최종 테이퍼 값이 나오는 거예요. 0.01이 나오죠. 네. 요게 정상적인 거는 아니죠. 왜 그러냐면 이 중간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각도가 보통은 그 테이퍼 각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정상적으로는. 네. 보통은 요게 정상적인 테이퍼 각인데 중간이 마모가 많이 되면서 약간 요렇게, 네. 요런 식으로 마모가 된 거예요. 요 실린더는. 그러니까 요렇게 됐다는 거는 오일이 부족하든 뭐 오일 순환이 안 됐든 과열이 됐든 이쪽이 이렇게 파먹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6군데를 측정해서 실린더의 마모 값이랑 그다음에 진원도를 측정해서 원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, 그다음에 테이퍼를 측정을 해서 어느 부분이 마모가 많이 됐는지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. 당연히 실린더 마모가 비정상이어도 조치를 해야 되고, 진원도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은 이제 뭐 보링을 해서 뭐 재작업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, 자동차 쪽은 보링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링크를 해드리고,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보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. 중요한 거는 이걸 보링을 하게 되면 피스톤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잖아요. 그 피스톤이 업된 사이즈가 파트 리스트에 있어야 되는데, 오토바이 파트 리스트에 보면 피스톤이 사이즈별로 나오는 게 드물기 때문에 파트 리스트를 봤는데 피스톤이 하나밖에 없다. 그러면 그 실린더는 보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긋나면 실린더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디젤 엔진 빼고 이 가솔린 엔진은 그 라이너를 장착을 안 하고 그 코팅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피스톤을 사이즈별로 만들지를 않아요. 그 실린더 내경을 측정을 해서 뭐 규정값에 벗어나면 그냥 실린더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된다. 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랭크 샤프트와 메인 베어링, 저널 베어링 뭐 이런 걸 할 텐데, 지금 여기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실린더 블럭에 보면 영문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크랭크 샤프트에 보면 영문이랑 숫자로 각인을 해놨어요. 뭐 L111, 뭐 ABB, 뭐 ABBB, 뭐 이렇게. 네. 이렇게 각인을 해놨는데, 크랭크 샤프트에 있는 베어링과 이쪽을 점검을 하려면 여기에 써 있는 이 코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. 네. 이 코드가 뭔지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